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삼바하고는 조금 컬러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하면은 우리가 그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회사다 이렇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을 잘 모르나요? 바이오 시밀러 한글로 이제 하니까 그러지.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시밀러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유사한 이런 뜻이 되겠죠. 유사한 바이오 제약 뭐 이런 다른 말로 하면 약발이 비슷한 오리지널 약하고 약발이 비슷한 약을 생산하는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명사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도 일부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바이오시밀러가 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규모가 제일 크죠. 규모의 경제를 이룬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 이제 요때 쭉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밀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끼고 있는 거라. 그죠? 계속 옆으로 끼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모멘텀이 없어서 그러는데 박스권을 형성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란 것이 좀 더 밀려버릴 수도 있고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것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누군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모멘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가 뭐냐? 약입니다. 복제약이에요. 원래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라 그랬으니까 이 복제약입니다. 그래서 요 진펜트라 효과에 의해서 진펜트라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미국 그러니까 3월 말에 미국에 발매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7월 달부터 약발이 이제 뭐 약사가 이제 그 진펜트라 뭐 약을 그 환자한테 줄 때 이제 그 진펜트라 약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이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건강보험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체계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 시장이 상당히 건강보조식품 복제약 시장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 가면서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뚱보의 나라다. 뚱보. 흑인들은 진짜 뚱보들이 좀 많고 백인들도 우리 이제 유럽 사람들 그 어차피 앵글로 삭슨족 뭐 이런 애들 또 뭐 각종 유럽 애들이 또 와가지고 그
심지어 이제 아시아 뭐 차이나 뭐 일본 뭐 이런 애들도 좀 넘어가서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그 유럽 애들이 좀 와서 많이 저걸 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미국은 이 하도 잘 살고 또 농업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잘 사는 공업 국가이면서도 세계적인 강대국이면서도 농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막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는 뭐 2억 몇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남아 돌거든 식량이. 그러니까 그냥 막 먹어대고 그냥 그래서 막 비만 이 뚱뚱하면은 이게 다 병이 생겨요. 나이 먹으면은 다 병이 생깁니다.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어가면서도 또 많이 또 처먹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만은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약으로 반은 사는 거야. 나이 좀 먹고 나면 기능이 떨어지면. 올해 이제 뭐 중년 이상 되면은 뭔가 이게 뭐 기능도 떨어지고 뭐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안 아프던데도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그래서 만성 염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게 진펜트라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약사들이 이제 그 요 항목을 진펜트라를 포함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 이 유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여기 이제 유럽에서 백인들 상대로 해서 잘 팔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잘 팔릴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판매량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제 요 시세가 이제 뽑아줄 거냐 안 뽑아줄 거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모멘텀이 상당히 되는데 이 바이오 쪽은 대부분 연구 개발하느라고 연구 개발을 지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레버리지를 주로 쓰게 되는데 그 막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말이죠. 차입하거나 증자하거나 그런데 증자를 맨날 해대면은 그 회사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회사고 주로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군소 회사들은 그 증자해대가지고 개인들 안 그래도 물려쳐가지고 지금 막 성질나 죽겠는데 막 거기다 내놓고 지들도 회사 유지하려다 보니까 막 증자해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복제약을 만들고 연구 개발하려면 이제 돈이 아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참 저걸 해야 되잖아요. 연구 개발에 복제약도 한참 연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러면서 하는데 애들은 셀트리온은 그래도 개인한테 이게 피해를 잘 안 줘. 뭐 증자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전환사채 발행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 이자 부담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얼핏 보니까 이제 신평사에서 신용평가사죠. 그래서 요 대출 요런 거 많이 땡겨서 하니까 요거 재무구조 요런 거에서 뭐 신용 등급 요거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살짝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금리나 모멘텀은 대다수 우리 이제 기술주, 바이오, 자동차 같은 특히 내구재 이런 쪽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죠. 그것은 만인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가 되면 조금 낫죠. 물가는 설사 오르더라도 금리 인하가 돼야 뭐 자동차도 구입하고 이제 뭐 집도 좀 사고 이제 빚을 내서 좀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출 금리가 막 6%, 막 7%, 막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이게 집 사는 것도 망설여지고 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빚내서 시설 투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진짜 단비 같은 거거든요. 금리 인하는 근데 무조건 하게 돼 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8월 중에 한국은행이 지금 2%까지 내려갔는데 8월 중에는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약간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각국 이제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인데, 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거의 2% 가까이 차이 나요. 미국이 지금 5.25에서 5.5, 우리나라가 금리가 이제 그 3.5% 기준금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인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환율이 한 1,400원대로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좀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뭐 좀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좀 금리 인하 좀 해줬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외국인 투자가 좀 망설여지고 또 증시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나라도 0.25% 퍼센트 포인트 인하하게 돼 있어요. 베이시스 포인트 25bp.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요 CD 금리라고 91일물 금리를 보면은 이제 좀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굳이 뭐 금리 차트를 안 봐도 금리나 가시권이 되니까 그래 지금 금리 정책 금리 인하 안 해도 은행에서도 그 CD 금리 보고 이제 이렇게 그 금리 얘기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봐요. 지금 금리가 자꾸 조금씩 뭐 떨어지네 약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암암리 이제 금리 인하를 약간씩 미시하게 반영을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점점 다가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반영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채권 시장에서도. 그래 이제 얘가 진펜트라가 이제 좀 팔리게 되면 주가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상승세를 한번 보여줄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확률상 유럽에서 잘 팔렸던 제품이 미국에서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 건강식품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그렇게 안 돼도 그 뚱보의 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에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그 약품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그 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유럽 그렇게 있어도 미국이 시장 규모가 제일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삼바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좀 수익이 더 나는 그런 구도로 쭉 간다 하면은 요거 셀트리온은 한번 터지면은 얘는 크게 갑니다. 내가 볼 때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이제 나중에 합병할 거거든요. 그래 이제 얘가 셀트리온이 지금 24만 원이죠. 지금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가 이제 주로 요런 데다 맞춰놨을 거라 내가 볼 때.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장기간 박스권 아닙니까? 요것을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뭐 아까 그런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뚫고 올라가는 거지. 근데 올라가려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좀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완전히 다 수렴했죠.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했어요. 수렴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주가가 위로 이제 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다 이게 이제 수렴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로 방향을 틀게 되면 상당한 랠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그 주봉을 보면 여기가 24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4만 원짜리가 딱 봐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아직도 뭐 차트를 보고 주식합니까? 차트를 안 보고 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지금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지지를 해보려다가 여기서 지지해보려다가 결국에서 탁 미끄러져갖고 밑으로 쳐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 지지를 해보려다가 박스권 지지를 하단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딱 맞고 떨어진 게 이 자리에 딱 맞고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이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계속 분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격이 쫙 벌어져 버려. 여기서 딱 맞고 떨어져 버리죠. 정확하게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긴 장시간 매집 과정을 딱 완료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한번 저게 한번 딱 어째 차트가 좀 냄새가 납니까? 저게 이제 올라치면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거 저런 매집 과정을 거쳐 가지고 횡보 추세를 한번 뚫고 긴 에너지 보강을 저런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저게 2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계산기를 때려놔야죠. 저게 37만 4,650원이 고가인데 그때는 이제 아까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바이오가 이제 난리를 치면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죠? 예. 뭐 그때처럼 또 올라갈 거라고 뭐 좀 생각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때 아주 뭐 정말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어? 중세 시대 때 3천만 명인가 목숨을 앗아갔던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던 시절에 3천만 명 인구를 앗아갔던 그 흑사병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비견되는 게 나왔으니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번에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막 요런 자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응집을 했다고 움직이면 요 자리 28만원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야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28만원 자리야. 저 자리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잘 가고 그 뭐 하이닉스 뭐 우리가 한미 반도체랑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 그거 딱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천재투자 TV 시작하자마자 그냥 초대박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예 보지 마. 그 두 개만 딱 찍으라고. 대형주 할 사람은 하이닉스, 좀 중소형주 할 사람은 한미.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하도 커져가지고 한미 반도. 그런 거 하나 딱 쳐가지고 한 더블씩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뭐 더블까지는 안 갔지만은 워낙에 대형주니까 뭐 이제 뭐 팔자 펴고 그런 거죠 뭐. 그래 이제 저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음을 좀 상기하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두 가지 모멘텀 그 중에서 얘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짐펜트라 효과가 약발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약발이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딱 나온 순간 주가는 랠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양봉으로 쳐 올라가더라도 첫 양봉에서는 그냥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것도 이제 주가가 그 다음에는 뭐 한참 올라버린 다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 이 방향을 이제 틀라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애가 외국인 투자들은 현실적인 외국인 투자 자꾸 때려 엎어싸 가지고 지금 못 가는데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움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네. 이런 대형주는 외국인이 사야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이제 안 사고 있죠. 애들도 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짐펜트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근데 그게 효과가 딱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사가지고 순식간에 25만 4만원짜리 굴이 돌파로 올라가 버릴 거라. 뭐 여러분들 저 방송 들으신 분들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 입장들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 입장하셔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받으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천재투자 TV 하면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언급을 해줬고 종목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놨고 목소리를 뭐 안 쉬고 계속 뭐 얘기하니까 목이 잠기네 이제. 그래 저 천재투자 TV 그 입장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더보기 누르면은 입장 방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쪽에 보니까 전문가님이 빅머니 전문가님이 하셨는데 네오셈을 추천해 가지고 아주 뭐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급등주 매매를 잘하는 전문가님이 요 채팅방을 또 운영하고 뭐 이참에 이제 뭐 갑자기 오전 그 한 8시 반부터 방송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한 10시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그냥 방송을 한번 때려갖고 실전 매매 급등주 매매하는 걸 직접 보여주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어, 칸이라고 불리는 급등주 시원더님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체 로직을 개발해가지고 단기 단타 매매를 또 아주 잘하는 그 세력주 매매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주석 대표님이 또 그 다음 주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셔가지고 거기 세력봉 매매 1인자 중 이게 세력주 매매를 아주 잘하죠.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신 다음에 여기가 다 평생 무료니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입장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